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LG전자 보신 분들 솔직히 정신 없으셨을 겁니다. 어느 날은 상한가처럼 치고 올라가고 또 어느 날은 급하게 흔들리고 뉴스는 계속 뜨겁고 주가는 하루하루 너무 빠르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LG전자 진짜 이제 시작인가요? 아니면 젠슨황 기대감으로 잠깐 핀 건가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미 많이 오른 거면 팔아야 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LG전자는 우리가 알던 그 LG전자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LG전자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봤습니다. 냉장고 잘 만드는 회사, TV 잘 만드는 회사, 에어컨 잘 파는 회사,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주식시장에서 미친 듯이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은 안정적이지만 시장이 보기에는 폭발적인 성장산업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시장이 LG전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LG전자가 그냥 가전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 세계로 나올 때 필요한 회사일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붙으면서 주가가 확 움직인 겁니다. 오늘은 이걸 그냥 뉴스 몇 개 읽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LG전자가 왜 움직였는지,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뉴스는 뭔지, 사람들이 잘 놓치는 냉각과 로봇, 전장, 데이터 센터 구조는 뭔지, 그리고 다음 주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LG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AI가 컴퓨터 화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 AI는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챗GPT처럼 글로 대답하고 그림을 만들고 문서를 정리하고 검색을 도와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앞으로 AI는 화면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봇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엄청난 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똑똑한 두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몸이 필요합니다. 센서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장비를 식혀줄 냉각 기술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LG전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LG전자는 집 안을 잘 압니다. 가전제품을 오래 만들었습니다. 에어컨과 냉난방 기술도 있습니다. 로봇 사업도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장 사업도 키워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따로 보였습니다. 가전은 가전, 로봇은 로봇, 전장은 전장, 공조는 공조,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AI 시대가 되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AI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가전이 중요해지고, AI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로봇이 중요해지고, AI가 차 안으로 들어오면 전장이 중요해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냉각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LG전자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생각보다 AI 시대에 연결될 곳이 많네? 이 기대가 이번 주 주가를 밀어올린 겁니다. 젠슨황 뉴스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젠슨황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AI 시장에서 거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처럼 움직이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를 언급하느냐, 어떤 산업을 말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G그룹이 시장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구강모 회장과 젠슨황의 만남 기대감이 나오고, LG전자와 엔비디아가 로봇,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쪽 협력을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LG그룹이 엔비디아 GPU를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붙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젠슨황 뉴스는 불쏘시개입니다. 불을 확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타려면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 장작이 뭐냐면 실제 계약, 실제 수주, 실제 매출, 실제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젠슨황이 온다, 엔비디아와 만난다, 이런 뉴스만으로 주가가 계속 끝없이 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시장이 바로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나왔는데? 로봇에서 돈 벌 수 있어? 데이터 센터 냉각 수주 나와? 전장 사업 마진 좋아져? 가전 말고 B2B 매출이 커져?
이 질문의 답을 보여줘야 주가가 오래 갑니다. 이번 주 LG전자는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그 기대감이 실제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증받기 시작합니다. 로봇 이야기도 쉽게 봐야 합니다. 로봇은 예전부터 있었죠. LG전자도 클로이 로봇 같은 걸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장이 크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멋있어 보여도 돈을 크게 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근데 당장 돈은 안 되잖아. 시제품은 멋있는데 매출은 언제 나와?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을 가진 AI입니다.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없으면 현실에서 일을 못합니다. 반대로 로봇이 있어도 똑똑한 AI가 없으면 그냥 정해진 동작만 반복합니다. 이제는 똑똑한 AI와 움직이는 로봇이 결합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해왔던 로봇 사업도 다시 재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거 언제 돈 되냐였는데 지금은 AI가 몸을 갖는 시대가 오면 LG전자도 연결될 수 있겠네로 바뀐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업도 어떤 시대 흐름에 붙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로봇이었습니다. 지금은 AI 로봇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에어컨과 공조였습니다.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동차의 전장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붙여주는 이름이 달라지면 상상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식은 그 상상을 먼저 먹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LG전자에서 로봇보다 더 현실적인 돈 냄새가 나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컴퓨터 안에는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칩들이 일을 많이 하면 엄청 뜨거워집니다. 집에서 컴퓨터 오래 켜두면 팬 돌아가고 뜨거워지잖아요. 게임 오래 하면 노트북도 뜨거워지고 스마트폰도 열이 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그걸 말도 안 되게 크게 해놓은 겁니다. 수많은 고성능 칩이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열을 못 잡으면 장비 성능이 떨어집니다. 장비 수명도 줄어듭니다. 전기요금도 커집니다. 결국 AI를 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칩을 누가 만드냐만큼 열을 누가 잘 식히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여기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LG전자는 에어컨, 공조, 냉난방 기술을 오래 해온 회사입니다. 집이나 건물의 온도를 관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겁니다. 예전에는 에어컨 기술이 그냥 여름 장사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냉각은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필수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LG전자의 재평가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은 그냥 차가운 바람 넣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AI 서버는 발열 밀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기로만 식히는 방식은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칩에 냉각을 붙이는 방식,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방식, 냉각수 분배 장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식, 이런 기술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데이터 센터 월드에서 직접 냉각과 냉각각수 분배 장치 같은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흐름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 데이터 센터가 큰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열을 빼는 구조였다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뜨거운 칩 가까이에서 직접 열을 빼야 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냄비가 너무 뜨거워졌을 때 부엌 전체를 식히는 게 아니라 냄비 밑바닥과 불 조절을 직접 관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정밀해지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LG전자가 의미 있는 수주를 따내면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전보다 B2B 성격이 강합니다. B2B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고객사가 붙으면 규모가 크고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대가 큽니다. 실제 대형 수주와 매출로 얼마나 빨리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쪽을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냉각은 피할 수 없는 병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빌리티도 빼면 안 됩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전장 사업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전장이라는 말도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과 시스템입니다. 전기차가 늘고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차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질수록 자동차는 점점 전자제품처럼 바뀝니다. 예전 자동차가 엔진과 기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통신, 전력 제어, 소프트웨어, 차량용 전자부품이 중요해집니다. LG전자는 이 영역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과 차량용 AI 플랫폼도 합니다. LG전자는 차량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전자 시스템을 합니다. 둘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상상이 붙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실제 숫자입니다. 전장 사업 매출이 커지는지, 수익성이 좋아지는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가 늘어나는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스토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결국 스토리 다음에 숫자를 요구합니다. 이번 주 LG전자 급등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기대감 과열입니다. 주가가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LG 계열주들이 같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LG CNS, LG 이노텍, LG 전자우까지 한꺼번에 강하게 움직인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은 분명 힘이 있습니다. 돈이 한 그룹으로 몰린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너무 빨리 몰리면 빠질 때도 빠릅니다. 특히 젠슨황이 만난다는 기대는 강력하지만 실제 만남 이후에는 시장이 바로 결과를 묻습니다. 회동사진은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오래 끌고 가려면 그 뒤에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력, 구체적인 수주, 구체적인 투자, 구체적인 매출 가능성, 이런 게 따라와야 합니다. 주말 이후 LG전자에서 봐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기대감이 살아있는지보다 그 기대감이 실체로 바뀌는지입니다. 기대감만 있고 숫자가 늦어지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협력과 수주, B2B 매출 확대 기대가 나오면 LG전자는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 재평가주로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말 이후 보유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낮은 가격에서 LG전자를 들고 있던 분들은 지금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봇 재평가도 살아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현실적인 성장축도 있습니다. 전장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너무 빨리 오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중심 물량은 LG전자가 정말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겨두는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과열 구간에서 일부 줄였다가 건강한 눌림이 나올 때 다시 보는 물량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회사의 큰 변화는 아직 볼만하다. 하지만 너무 빨리 오른 부분은 일부 수익을 지키자.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처럼 상한가와 급등, 급락이 같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전부 들고 가면서 아무 기준도 없는 건 위험합니다. 보유자가 조심해야 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고점을 못 넘는 흐름입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로봇, AI 데이터 센터 냉각, 모빌리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고점을 못 넘고 윗꼬리만 반복한다면 시장이 이미 기대를 많이 반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종가가 밀리는 흐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누군가는 크게 사고 누군가는 크게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가가 아래로 밀리면 위에서 물량을 넘기는 쪽이 더 강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LG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힘만으로 장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계속 받아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서 판다면 단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협력 뉴스가 부채와
구체화되지 않는 흐름도 봐야 합니다. 기대만 있고 실제 계약이나 사업 확대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한 번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뉴스 제목보다 주가 반응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에도 버티는지 아니면 좋은 뉴스에도 밀리는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LG전자는 좋은 회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입니다. 좋은 종목도 너무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붙으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특히 이번 주처럼 급등과 변동성이 같이 나온 종목은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신규 진입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급등 직후 추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위로 확 피는 순간에 뉴스만 보고 따라붙으면 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많이 오른 뒤 쉬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쉬어가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강한지 약한지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만 쉬면 건강한 눌림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너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수급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개인만 따라붙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네 번째, LG전자 혼자만 움직이는지 LG그룹과 로봇, 데이터센터 냉각, 전장 관련주까지 같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흐름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눌림이 나온다. 거래량이 줄어든다.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보인다.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수급이 붙는다. 그리고 NVIDIA 협력 기대가 단순 회동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온다. 그럼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하게 튀는데 거래량만 터지고 종가가 밀린다.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도 고점을 못 넘는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한다. 젠승왕 관련 뉴스가 끝난 뒤 추가 내용이 없다. 이러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LG전자 좋다만 보고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놓칠까봐 사는 매수는 보통 비싸게 삽니다.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수는 조금 덜 먹더라도 흔들림이 덜합니다.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LG전자를 볼 때 코스피 전체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시장은 다음 또는 어디로 갈까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G전자가 부각된 겁니다. 왜냐하면 LG전자는 반도체는 아니지만 AI 인프라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후보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 데이터 센터 냉각, 가전 AI, 모빌리티, B2B 공조 이렇게 여러 흐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만약 시장이 계속 강하고 반도체에서 나온 돈이 AI 인프라와 로봇으로 번진다면 LG전자는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고 반도체 대형주도 쉬고 AI 테마 전체가 식으면 LG전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단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로봇주, 전력 인프라주,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AI 인프라 전체로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 LG전자 대본의 결론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LG전자는 더 이상 단순 가전주로만 볼 수 없습니다.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공장으로 들어오고 차 안으로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LG전자는 가전, 로봇, 전장, 공조,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따라가는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끝났다고 볼 자리도 아닙니다. 보유자는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수익이 큰 분들은 일부는 지키고 나머지는 스토리가 숫자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급등 추격보다 눌림 후 수급 회복을 봐야 합니다. 팔아야 할 신호는 좋은 뉴스에도 고점을 못 넘고 거래량 터진 윗꼬리가 반복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빠지고 회동기대 이후 추가 내용이 나오지 않는 흐름입니다. 사야 할 신호는 눌림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고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있고 다시 위로 회복할 때 수급이 붙는 흐름입니다. LG전자는 지금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종목일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뉴스는 뜨겁고 주가는 빠르고 개인의 손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으로 따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고 수급을 보고 뉴스가 실제 돈으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하는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LG전자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AI 인프라 안에서 다음 후보군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로봇으로 갈지,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갈지, 전장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다른 LG그룹주로 번질지 이 순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AI 인프라 흐름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뒀습니다. 로봇과 피지컬 AI 후보군, 데이터 센터 냉각과 공조 관련주, 전력 인프라와 변압기, 전선 흐름, 반도체 대형주 이후 장비주와 소부장 흐름, 그리고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과 매매 전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LG전자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번지고 있고 내가 보는 뉴스가 이미 늦은 뉴스인지 아니면 아직 다음 순환매가 남아있는 흐름인지 이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지금처럼 헥스가 시장 중심에 서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와 전력 돈이 번지는 종목 이름만 보고 따라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합니다. 조금 오르면 비싸 보여서 못 삽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쏟아지고 커뮤니티에서 수익 올라오고 유튜브마다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손이 나갑니다. 그럼 그 자리가 가장 뜨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하이닉스 이후 돈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대응 기준표, 후공정, 전력 인프라 관찰 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 대시보드,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하이닉스예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로 번지는지, 내가 보는 뉴스 이미 늦은 뉴스인지 아니면 아직 다음 순환매가 남아있는 흐름인지 이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협력과 수주, B2B 확대 기대가 나오면 LG전자는